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부동산 팀에서 상업용 부동산 연구를 맡고 있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 연간 전망 주제로 이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자. 코어 플러스 투자 전략이 필요할 때라는 주제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머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가장 많이 보이시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모든 지역에서 물류센터 투자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 원래는 오피스 위주의 투자가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실은 그 전부터 물류센터, 아파트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오피스가 코어 자산입니다. 안전하게 생각을 하는 이제 안전한 자산인데 수익률이 좀 낮아지면서 코어 플러스 자산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전부터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는 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시간상 물류센터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보통 세 시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북미, 유럽,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시장입니다. 북미 쪽은 주로 미국의 주요 도시에 투자가 진행이 되고 유럽은 서유럽을 위주로 한 주요 국가에 투자를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 호주, 싱가폴, 홍콩, 그리고 한국 시장을 주로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투자하는 자산은 오피스, 리테일, 물류센터, 호텔, 아파트가 가장 메인 자산이고요. 최근에는 대체부동산이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나 시니어 하우징, 학생주택에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연간 투자 규모 추이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진한 남색이 미국, 그리고 중간이 유럽, 제일 위쪽이 아시아 태평양 시장입니다. 2020년 1분기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0년의 거래 규모가 5분의 1 정도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미 작년 수준을 따라잡았습니다. 가장 거래 규모가 많았던 2019년 3분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이미 그 이전 수준을 따라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4분기에는 거래 종결이 가장 많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아까 보셨던 연간 투자 규모 차트를 분기로 쪼갠 차트인데요. 2008년 말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4분기에 대부분 거래 규모가 많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도 많은 투자 규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미 2019년 투자 규모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차트는 아까 보셨던 연간 투자 규모를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시장으로 나눈 차트인데요. 저는 보통 이 차트를 말씀드릴 때 5와 3과 2를 말씀드립니다. 전체 투자 규모가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의 이제 투자 규모가 1000조 원이라고 본다면 미국 시장의 평균 500조 원, 유럽의 300조 원,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200조 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시면 가장 밑에 있는 남색이 오피스입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했던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까만색을 보시면 아파트입니다. 이 자산들은 상업용 부동산 목적으로 투자되는 아파트인데 거래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피스 위에 있는 파란색이 물류센터인데요. 이미 2020년 코로나19 이전부터 2019년부터 투자 규모가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가 리테일, 호텔 순입니다.
대부분의 시장에서 물류센터 투자 규모는 이미 2020년 전부터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짐작을 하셨을 수 있는데, 네, 바로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이커머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 전망이 예상되면서 물류센터 투자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피스, 프라임 자산 위주로 투자가 몰리면서 프라임 자산인 오피스의 가치가 지나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두 번째로 유망한 자산인 물류센터로 투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피스와 물류 수요 투자가 늘면 아파트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와 물류센터는 직업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이기 때문에 주변에 집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 움직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차트는 미국, 유럽, 아태 시장에 한국 투자자들이 얼마나 투자했나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사실 2019년까지는 유럽 시장에 가장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금리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보다 금리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유럽에 투자할 경우 또는 금리가 낮은 일본 시장에 투자할 경우 환해지로 인한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미국 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고 특히 한국 투자자들은 실사가 불가하고 봉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 사상 최대치의 거래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측 차트는 한국 투자자들이 투자한 미국의 주요 도시들을 보여줍니다. 다른 시기에는 주로 대도시의 안전자산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을 보시면 세크라멘토, 캔자스시티, 인디애나폴리스 등 중소도시에 좀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투자한 주요 자산은 오피스가 아니었습니다. 물류센터와 학생주택에 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의 프라임 자산이 지나치게 가격이 상승하자 새로운 투자 기회를 노리면서 밸류에이드급 자산인 이제 중소도시의 기타 자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파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 중에 아파트 투자 규모가 점차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는 중소도시의 자산이 투자가 많았습니다. 자산 가치도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임대료 인상 차트를 보시면 이게 3분기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임대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마이너스로 빠진 도시들은 주로 대도시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좌측에 임대료가 상승한 도시들을 살펴보시면 중소도시가 많습니다. 주로 MZ세대들이 선호하는 선벨트 지역의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세 도시들은 아까 한국 투자자들이 이례적으로 2020년에 미국 시장에 투자를 진행했던 도시들입니다. 모두 플러스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대도시 쪽으로 투자가 다시 몰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비록 대도시들은 임대료 인상률이 마이너스였지만 자산 가치는 상승하는 현상을 2020년에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 또 한국 투자자들이 투자한 규모를 살펴보시면 제가 아까 2019년까지는 유럽 쪽에 투자가 더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요 투자 자산을 보시면 오피스입니다. 물론 2019년에는 파리 또는 라데팡스 지역에 프라임 오피스 투자가 급증하면서 이제 오피스 투자 붐을 이루었었고 물류센터도 추가로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20년부터는 좀 투자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물류센터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물류시장에 대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 및 도시의 물류센터 공실률은 현재 사상 최저치입니다. 코로나19와 영향을 받았겠지만 계속 물류센터 시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측 차트에서 영국을 비롯한 헬싱키, 오슬로 등 이제 이 지역들은 공실률이 5% 미만인데요. 공실률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공급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은 기존에 5년 단위로 임차했던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임차인들을 내보내야 더 비싼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자산 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향후 몇 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부 물류 업체들은 비용의 부담과 또 임대차 기간에 대한 불안감으로 중부 유럽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중부 유럽 쪽에 물류센터 투자도 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차트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시장인데요. 아시아태평양 시장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좀 줄어들었던 걸 제외하고는 꾸준한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3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일본의 오피스 또는 물류센터 쪽으로 투자를 했다면 올해는 호주에 투자를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2021년에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 절반은 국민연금이 호주 멜버른에 투자한 오피스 사례입니다. 호주의 경우 오피스 시장도 좋지만 물류센터 시장도 좋습니다. 우측 차트를 보시면 연간 투자 규모를 나라별로 모아놓은 차트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1위, 그리고 호주가 2위, 그리고 한국이 5.5조 원으로 3위의 거래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물류센터에 투자를 계속 진행을 했고, 그리고 석탄이나 원자재 같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기술 이민도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투자자들은 계속 호주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측에 한국 차트를 보시면 연간 투자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물류센터 시장도 지금 포화 상태이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만 용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가 오피스 투자가 좋은데 물류센터를 두 번째로 선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류센터 가격도 충분히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매입이나 개발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매입이나 개발 쪽으로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물론 위험도 더 높습니다. 코어와 밸류에드 투자가 합해져서 코어 플러스 정도의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내년에도 활발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시간상 많은 이야기를 드리지 못했는데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